어떤 상처는 시간이 약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문득 떠오르면 심장이 먹먹해지는 기억.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말 한마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밤이면 떠오르는 얼굴. 혹시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처는 정말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150년 전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사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문장 속에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응원이 이 채널의 힘이 됩니다. 위로의 철학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 곁에 조용히 머무르겠습니다. 니체의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인용합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래, 이것도 나를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니체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극심한 두통과 눈의 통증으로 하루에 고작 몇 시간밖에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35세 교수직을 그만두어야 했고 44살에는 정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고통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책에서 읽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겪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조금 다릅니다. 고통 그 자체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힘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져라. 모든 상처가 교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붙잡고 있을수록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어떤 고통은 견딜수록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점점 더 약하게 만듭니다. 니체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버려야 할 상처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상처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니체의 철학에서 고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 고통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고통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좌절을 딛고 일어서며 시련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고통. 이런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힘이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것을 원하는 자는 스스로를 제한할 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성장은 고통을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견디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파괴적 고통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소모시키는 고통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떠올릴 때마다 무기력해지며 그 상처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작할 힘조차 사라지는 고통. 이런 고통에 대해 니체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삶을 부정하는 것들과는 결별해야 한다. 파괴적 고통은 성장의 자양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그리고 그 독을 스스로 품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이 영상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상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첫 번째는 이해받지 못한 순간에서 생긴 상처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 상처는 유독 깊이 남습니다.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내 마음을 알아주리라 믿었던 사람이 끝내 나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 속에 빠집니다. 왜 나만 이해받지 못하는가? 왜 나만 혼자인가? 이 질문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짙어지기도 합니다. 니체는 이런 상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하나의 미덕이다. 그것은 타인에게 기대는 습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려는 고상한 의지이다. 이해받지 못한 상처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붙잡고 평생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두 번째는 반복되는 관계 패턴에서 생기는 상처입니다. 늘 나만 참는 관계. 늘 나만 먼저 연락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사과하는 관계. 일방적으로 소모되는 마음 에너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런데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혼자가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끝나면 내가 잘못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잘못과 후회에서 오는 자책형 상처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일, 되돌릴 수 없는 선택.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 결정을 했을까?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재생됩니다. 마치 같은 영화를 수백 번 돌려보는 것처럼 그 장면이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니체는 이것을 영혼의 낭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갇혀 사는 자는 현재를 살 수 없고 미래를 만들 수도 없다. 후회는 반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자책은 반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 소모되는 관계 속의 지침,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자책. 이 상처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붙잡고 있을수록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어떤 상처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니체의 철학을 바탕으로 세 가지 기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나를 계속 약하게 만드는 상처는 버려야 합니다.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오는 기억. 생각만 해도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순간. 그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는 경험. 이런 상처는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깁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영혼을 잠식하는 고통은 힘을 만드는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좀먹는 질병이다. 상처가 나를 강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 상처는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온 상처는 버려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선택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사건은 더더욱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떠났을까? 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들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끝없이 매달립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것은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일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방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나를 계속 같은 자리로 되돌리는 상처는 버려야 합니다.
어떤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를 같은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10년 전의 그 일 때문에 지금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20년 전의 그 실패 때문에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그 상처가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나아갈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련이 아니라 짐이다. 짐은 내려놓아야 걸을 수 있다.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 상처 때문에 지난 몇 년간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제 버려야 할 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상처들을 버리지 못합니까? 왜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합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상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상처를 안고 살다 보면 그 상처가 나 자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아픈 사람이다. 나는 원래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원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상처가 정체성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놓는 것이 자신을 잃는 것처럼 두렵게 느껴집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욕망하고 있는 모든 것은 너 자신이 아니다. 상처는 내가 아닙니다. 상처는 내가 겪은 일일 뿐 내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상처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번 크게 상처받은 사람은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벽을 세웁니다. 그 상처를 기억하고 있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상처를 방패 삼아 세상을 대하면 결국 모든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보호하려던 마음이 오히려 고립을 만듭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두려움에서 세운 성벽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익숙함에 덫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픈 감정도 오래 반복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한 것은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불행한 상태가 익숙해지면 행복한 상태가 오히려 낯설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상처를 놓으면 무엇이 남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익숙한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 없음을 두려워한다. 익숙한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이런 상처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니체의 철학에서 찾을 수 있는 상처 전환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상처와 나 사이에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겪으면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상처가 곧 나이고 내가 곧 상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니체는 말합니다.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슬프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로 문장을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주체와 감정을 분리하는 철학적 태도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자만이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다. 상처 속에 파묻혀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상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비로소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상처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이 고통을 통해 내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이 경험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것은 무엇인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으로, 하나의 통찰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일어난 일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니체의 유명한 개념인 아모르 파티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일어난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성장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상처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처 중에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전히 내 곁에 있다면 상처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니체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람 곁을 떠나라.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함께 할수록 내가 작아지는 관계. 이런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고, 늘 남의 기분을 살피고, 늘 남에게 맞추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리한 배려는 줄이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린 자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나를 존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해야 남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건강한 자기 긍정의 철학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습니까? 그 기억을 붙잡고 있어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상처가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가두고 있습니까? 그 상처는 과거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까지 끌고 온 것입니까? 니체는 말했습니다. 과거의 사슬을 끊지 않으면 미래는 영원히 과거의 반복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내려놓아야 할 상처가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버린다는 것은 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버린다는 것은 그 상처에게 더 이상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고통이 내 오늘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 운명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운명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넘어서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상처는 우리가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상처 없이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평생 품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상처,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두는 상처, 우리를 과거에 가두는 상처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힘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비로소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니체의 마지막 문장을 전합니다. 그대가 괴물과 싸울 때 그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대가 오래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 또한 그대를 들여다본다. 상처를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상처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이제는 시선을 돌릴 때입니다. 상처가 아닌 앞을 바라볼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속에 오래 붙잡고 있던 상처를 조금이나마 내려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처는 버려도 됩니다. 아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응원이 이 채널의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끝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철학이었습니다.